자, 청소력, 내가 머무는 공간이 곧 나다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 간단히만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이세요? 완전 장난 아니죠. 이거 뭐 사진 찍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해놨나 싶기도 하고,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설정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거 내 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 또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계속 저 상태는 아니겠지만, 이제 막 뭐 이렇게 막 하고 어질러져 있을 때는 저 상태까지 간다라는 거죠. 근데 예전에 이제 TV 같은 거 봤을 때도 이제 막 거의 쓰레기 더미 안에 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쓰레기 더미 안에 들어가서 살아라고 했으면 못 살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조금씩 생기잖아요. 지저분한 게 처음부터 이 방도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을 거잖아요. 처음에는 이 비닐봉지 하나 떨어져 있고 뭐 이렇게 신문 하나 떨어져 있고 이게 하나씩 늘어나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어질러진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뭐 저희 집도 아이들이 뭐 막 놀고 애들 친구 몇 명 와서 놀다 딱 나가면 거의 이 상태와 비슷한 상태가 되긴 하는데, 이제 이걸 못 견디니까 빠르게 치우는데, 이 책에서 이제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당신이 사는 방이 당신 자신이다. 아까 좀 전에 우리 소영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신의 마음 상태 그리고 인생까지도 내 방에서 나타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요거 지금 이제 제가 있는 공간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사이 책방에 준비한 응접실인데요. 깨끗하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 다 제가 산 거 아니고요. 다 나눔받고 막 당근에서 해가지고 굉장히 싸게 세팅했어요. 원래 제가 여기서 제가 처음 가져온 건 요 책장 하나고, 네, 요것도 여기 책장만 제가 한 거고, 요 스탠드도 나눔받고, 이 의자도 나눔받고, 이 소파도 나눔받고, 다 이 타입을, 심지어 요런 거 다 선물 받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샀네요. 이 밑에 이렇게 발 매트라고 해야 되나요? 카페트는 산 건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공간에 맞게만 구성할 수 있다면 내가 그냥 얻어온 거라도 충분히 아름답게 꾸밀 수 있다라는 거죠. 역시나 내가 사는 방이 당신이 사는 방이 당신 자신이고 인생까지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공간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짐작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제가 막 독서 강의하면서 아까 그 상태의 방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좀 자격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나오는 얘기가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나옵니다. 뭐 다들 많이 아시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필립 짐바르도 교수가 이제 실험했던 얘기죠. 두 대 차가 있는데 한 차는 그냥 본네트를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는 깨끗하게 있는 상태에서 본네트만 열어놨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냥 방치한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 한 차는 그 똑같은 상황인데 유리창에 작은 구멍 하나를 내서 유리창을 살짝 깨트린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차이가, 그냥 깨끗한 차에 본네트만 열어놓은 차는 아무도 그걸 가져가거나 파손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일주일째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리창이 깨져 있는 그 차는 처음에 이제 누가 하나씩 가져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정말 완전히 뼈대만 남을 정도로 앙상할 만큼 완전히 다 파손되어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 저 작은 하나가 사람들에게 그런 인상을 심어주고, 이거는 괜찮지 않네, 저 깨진 거 하나 때문에 저걸 방치해놨다라는 게 뭔가 관리되지 않고 저거는 이미 버려졌다라는 느낌을 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거죠. 점점 그게 가속화됐겠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또 뉴욕에서 이제 1980년까지 뉴욕 지하철은 정말 난장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범죄가 너무나도 많고 중범죄 60만 건 이상이 뉴욕 지하철에 생길 정도로. 근데 이 뉴욕 지하철 시장이 이제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알았나 봐요. 그래서 뉴욕 시장에 부임한 이후에 했던 게 뭐냐면, 지하철에 낙서를 다 심어라. 뭐 범죄를 잡고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지하철에 낙서를 다 지워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경범죄만 처벌하기 시작했어요. 경범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지하철을 탈 때 그냥 무임승차한다거나 이런 거. 그러니까 정말 대수롭지 않은 것만 잡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낙서를 지우고 그냥 무임승차하는 이런 아주 사소한 것만 때려잡았는데 중범죄율이 75%가 감소한 거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걸 컨트롤했더니 큰 게 자연스럽게 바뀌었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가 있는 겁니다. 제가 왜 독서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처음 강의할 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제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들도 이제 제가 중간에 계속 강의하는 부분, 그러니까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작은 행동을 반복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작고 좋은 습관을 반복하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상을 한다거나 잠깐 5분 독서한다거나 같이 하는 프로젝트들은 다 뭐 10분, 5분짜리밖에 안 해요. 뭐 매일 글쓰기 매일 글쓰기도 3줄 쓰기 프로젝트거든요. 그냥 하루에 3줄만 쓰면 돼요. 근데 물론 3줄만 처음엔 3줄 쓰지만 3줄만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쓰다 보면 점점 글이 늘어나요. 명상도 처음에는 제가 1분만 하라 그래요. 1분만. 뭐 명상 뭐 그거 막 5분씩 10분씩 하면 이게 처음에 낯서니까 못 하게 되는데 1분만, 그러니까 6초씩 호흡을 하면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거 6초씩 하면 12초에 숨을 한 번 쉬는 거니까 1분에 25번밖에 안 쉬어요. 6초 명상을 하면 1분에 딱 5번을 숨을 쉬는데 그것만 해도 1분 사이에 완전히 내 생각이나 이 마음이 가라앉는 효과를 얻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작은 걸 바꾸면 큰 게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력에 나오는 이 두 가지 파워가 바로 마이너스 파워, 플러스 파워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이너스를 제거하는 청소력부터 얘기를 하는데 마이너스를 제거하는 청소력은 뭐냐? 더러운 걸 이제 말 그대로 더러운 걸 방치하면 거기에 마이너스 자장이 생겨서 나쁜 사태를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좀 전에 봤던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딱 그거죠. 그러니까 불편한 상태, 깨져 있거나 이런 더러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이게 더 나쁜 걸 끌어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더러움을 제거함으로써 마이너스 에너지를 없애고 문제를 해결하는 청소력이 바로 마이너스를 제거하는 청소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력의 목적은 뭐냐? 본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본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청소력은 뭐냐? 플러스를 불러들이는 청소력인데요. 플러스를 불러들이는 청소력은 이제 마이너스를 제거했으니까 그 위에 적극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진 플러스 에너지를 추가해서 좋은 걸 끌어당기는 청소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꿈도 이루어주는 강한 운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일본 책들에 보면 이 운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뭐 각자 그 본인의 해석에 맞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운이라는 게 그냥 행운이라고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에너지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삶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게 내가 머무는 공간을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기운이나 어떤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다른 책에서 가져온 조금 더 다른 통찰을 하나 좀 이제 나눔을 해보자면 이게 이제 창세기 여러분 뭐 성경은 다 보셨을 테니까 창세기 다 아시는 문구일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요 이제 이게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인데 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여기 왼쪽에서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여기 그러니까 이게 요렇게 읽는 거예요. 근데 여기 두 번째 보면 요렇게 생긴 애가 있죠. 얘가 이제 바라라는 단어인데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창조하다라는 말이 이 바라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창조하다는 게 뭐냐면 실제로 이 뜻이 덜어내다, 분더더기를 떼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이 바라라는 히브리어가. 그러니까 창조는 뭘까요? 창조라는 거는 결국 버리는 거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창조한 이후에 뭘 하셨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누기 시작해요. 빛과 어둠을 나누고 물과 궁창을 나누고 물과 물을 또 나누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다 이렇게 나눔을 합니다. 나누어 버리시죠. 이제 이게 세퍼레이트인데 분리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이게 바로 정리와 정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창조라는 게 결국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이 이 세상을 정리정돈한 결과물인 거예요. 그래서 정리라는 거는 버리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버리는 거에서 창조가 시작되는 거구나. 이게 그냥 제대로 제 구역에 나누는 것만으로도 이게 창조가 시작되는구나라는 걸 좀 느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정리정돈에서 시작된다. 뭔가 정리된 공간에서 훨씬 더 나의 창조성이 올라간다라는 게 아마 그건 직접 경험해 보셔서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책의 내용을 좀 돌아가서 마이너스를 제거하는 청소력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요. 환기가 제일 처음에 나오죠. 환기. 말 그대로 이제 매일 환기를 시켜야 된다라는 건데, 이제 공간에 차 있는 마이너스 에너지를 쫓아내는 게 환기고,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자연 환기를 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버리기죠. 환기를 했다면 그 다음에 버리기인데, 버리기는 새로운 자신이 되기 위해서 불필요한 요소를 버려나간다. 이런 문장들이 사실 청소에 대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자기계발적 요소를 많이 담고 있어서 저는 이 책이 좋았거든요. 새로운 자신이 되기 위해서 불필요한 요소를 버려나간다. 그러니까 내 삶을 정리정돈할 수 있다라는 맥락에서 풀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위에 버리는 삶.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버리는 시점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책에서는 현재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당신의 에너지를 뺏는 것을 버린다. 그리고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 우리 아까 지존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죠. 과거의 집착을 버려라. 그리고 3번, 미래에 대한 기대와 불안을 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기대와 불안을 버린다는 말이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막연한 기대와 불안은 둘 다 좋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명확한 확신과 목표가 있으면 그걸 향해서 그냥 오늘 현재를 차곡차곡 걸어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막연한 기대와 막연한 불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버리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오염 제거입니다. 네. 오염 제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청소라고 하는 게 사실 오염 제거잖아요. 그죠? 오염 제거. 그 더러운 걸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자기계발적인 걸로 현재 잘 진행되지 않는 원인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작은 범위라도 내가 깨끗하게 만드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내 스스로를 닦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을 청소하면서 얻을 수 있다, 팁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마지막에 이제 정리정돈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게 정리정돈이겠죠.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제 식대로,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원래 청소의 지론이 있었으니까 이걸 제 식대로 해석하면 아까 천지창조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크게 정리정돈은, 그러니까 정리정돈 안에 이 모든 게 청소력이 다 있다고 보는데, 버리는 게 정리라고 생각하고요. 제자리에 두는 게 정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천지창조에도 창조라는 게 떼어낸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분리시켜서 이렇게 버리는 거, 군더더기를 버리는 게 정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면 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청소 못하는 사람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정리를 못합니다. 정리를 못하고 정돈만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뺀 걸 저기 구석탱이에 또 쳐박아 넣어. 그러니까 이게 짐이 사라져서 좀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쪽이 더러웠던 게 옮겨져서 저쪽으로 가서 저쪽이 더러워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리정돈으로 이게 좀 다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청소력의 이 4단계를 환기, 정리, 청소, 정돈 이렇게 4개로 구분을 해서 이제 환기는 기운을 바꾸는 거, 정리는 마이너스를 버리는 거, 청소는 깨끗하게 만드는 거, 정돈은 제자리에 두는 거. 이게 이제 청소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실습할 수 있는 얘기가 나오죠. 어디를 버릴 것인지, 이제 뭐 이렇게 육하 원칙 중에서 장소, 뭐 어디에 할 것인지, 뭘 버릴 건지, 어떻게 버릴 건지, 언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쫙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직접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를 불러들이는 청소력이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소개되는 내용이 바로 이거죠.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골든 룰이 소개가 되는데, 역시나 또 이제 성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이제 이걸 황금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구절을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내가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한다. 저는 이제 이걸 give first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먼저 줘라. 내가 먼저 줬을 때 그건 어떤 식으로든 다시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그게 이제 세상의 이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진짜 준 건 어디 안 가는 것 같아요. 네, 그걸 뭔가 대가를 받으려고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잘 되더라는 마음으로 주는 거죠. 그게 세상을 사는 태도라면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문장의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고로 빛나는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제공하는 게 바로 가장 최고의 골든룰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되게 멋있는 말이죠. 최고로 빛나는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제공하는 거.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성공에 접속하는 플러그가 바로 감사라는 얘기를 합니다. 확실하게 꿈의 실현과 성공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플러그를 번영의 에너지에 꽂아야 되는데, 그 번영의 에너지가 바로 감사라는 거죠. 감사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통찰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 감사를 하나 잘 생각을 해보면, 감사가, 그러니까 원래 있지 않아야 될 일이 생기면 감사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원래 오늘 이제 제가 청소하는 날이고, 뭐 예를 들어서 내일은 와이프가 청소하는 날이에요. 이렇게 많이 정해놨어요. 내일 와이프가 그러니까 오늘 내가 청소하는 날인데, 내가 오늘 좀 늦게 왔더니 와이프가 청소를 다 해놨어. 되게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있지 않을 일인데 그 일이 생기면 우리는 감사하다고 느낀다는 거죠. 근데 이걸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볼게요. 원래 있지 않은 일인데 생겼을 때 감사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어떤 일을 받아들이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일기 같은 거 쓰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 의식을 넓혀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원래 있지 않은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감사라는 건. 근데 감사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감사의 반대말이 당연이에요. 당연. 세상 다 당연해. 뭐 그런 건 당연하지라는 말 되게 많이 하는데, 감사가 사라지면 당연히 남거든요. 이걸 뭘 해줘도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막 열심히 누군가 나한테 열심히 뭐 이렇게 생일을 날 챙겨줬어. 당연히 내 생일을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다시는 챙겨주기 싫죠.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건 감사의 반대말인 거예요. 당연한 게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감사한 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 나눔을 받든 누군가에게 어떤 좋은 무언가를 받는 게 결코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 감사한 일인데 그 감사를 우리 너무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근데 이걸 감사하기 시작할 때 더 많은 번영의 에너지가 나한테 오면서 훨씬 더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플러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진짜 성공으로 빡 꽂히는 거죠. 정말 저는 멋있는 비유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그래서 감사 없는 골든룰은,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 없이 뭔가 이제 내가 받으려고 상대방을 대접해. 그런 거는 번영의 에너지를 안 끌어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내가 행복해지려면 먼저 주위를 행복하게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이 행복해지면 나도 행복해진다는 거죠. 청소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공간을, 아까 우리 소영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같이 쓰는 공간이니까 이 공간이 더 깨끗해야 된다. 너무 멋진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소영 선생님 덕분에 더 많은 분들이 행복해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이 청소력을 읽고 좀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걸레를 들고 내가 머무는 공간을 청소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설령 나 혼자 쓰는 공간이 아니더라도 조금 이걸 깨끗이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수업 들으시는 분, 선생님 중에 한 분, 지금 이제 여기 오셨는데 지금 영상 참여를 못하고 계신 선생님 한 분 중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그 휴게소 화장실을 청소하고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나 내가 세상을 좀 아름답게 하겠다는 이런 좀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머문 공간은 어떻게든 깨끗하게 바뀌게 만든다라는 이 마인드가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 녹화도 여기까지만 할게요.